대기업 시청자, 대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창 관련된 중요 이슈와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대기업 담당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대창이 지금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구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리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구리 재련소의 계속되는 마진율 하락에 대한 이슈 함께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구리 가격 앞으로 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전망들 내놓는지 잠시 뒤 모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전달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 집중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재련소의 수수료 폭락, 구리 상승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구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재료죠. 이거 광석을 캐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거의 이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구리 재련소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구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원재료를 갖고 와서 우리 구리, 우리가 쓸 수 있게 구리를 만드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흔히 이제 좀 비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 철강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있죠. 그런 회사들도 이 철강을 주조하고 만드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리 재련소는 구리를 만드는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재련소의 수수료 폭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현재 구리 재련소의 가격을 보게 되면 이 수수료라는 게 결국에는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를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는 얼마 정도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 구리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90달러까지는 그래도 한 톤당 받았었는데 지금은 약 60달러까지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현재 수치로 보게 되면 30% 이상가량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구리 재련의 수수료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은, 즉 이 구리를 만드는 곳의 마진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진이 줄어들면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나냐? 당연히 마진이 줄어드니까 감산을 하겠죠. 이런 애들이 감산을 하게 될 거고, 감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리 가격은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리 재련소의 수수료가 왜 하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수수료가 내려간 이유를 살펴보자고 하면, 첫 번째는 이 구리 원재료를 캐내는 광산이 계속해서 가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죠. 이 칠레에서도 공급 감축 소식을 내놨고요. 칠레 생산량이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중국 구리 재련소들의 공동 감산 합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중국 공급업체들이 대부분 감산을 하니까 그동안 1년 동안 머물렀던 이 박스권 구간의 이 가격들이, 구리 가격이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이 고점을 뚫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를 받으면서 우리 이 대창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 이 구리 감산에 따른 가격의 상승, 그에 따른 이 대창, 또 구리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구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년 만에 이 행복권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현재 추가 상승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선물 가격의 이제 전고점이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현재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크게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구간마저 돌파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21년도, 22년도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을 당시까지 가격도 바라볼 수가 있다. 이 가격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구리 관련주 전반적인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구리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로는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구리 수요가 여러분들 계속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가 뭐 AI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런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결국 전력 사용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사용량이 많이 들게 되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뭐 변압기 관련주라던가 이런 전선 기기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선 기기들이 업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전선 기기 즉 전력 인프라를 깔 때 이 들어가는 소재가 결국 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 전성기기 까는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추후에 얼마든지 이 구리 소재 관련된 회사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첨단 산업으로 진화할수록 이 구리 소비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구리의 수요 증가 그리고 가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급 업체들의 감산 소식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공급 감산 소식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 구리 재련소라고 하죠. 방금 제가 만드는 그 구리를 만드는 곳. 이 재련소의 설비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재료를 캐내는 이 광석을 캐내는 업체들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감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련소를 만드는 업체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막상 그 원재료를 캐내는 업체들은 감산하고 생산 계획이 늘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구리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도의 세계 최대의 규모 중에 하나가 이 구자라트라는 또 재련소가 있거든요. 여기가 올해 또 3월에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리 광산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신규 가동 예정인 게 24년, 25년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 구리의 수급은 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이는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앞전 23년 8월달 그리고 이번 24년 2월달에 상승했던 거는 전부 다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를 받고 이 초전도체 관련된 소재가 또 구리라서 이 관련된 이슈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구리가 전반적으로 산업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구리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초전도체 관련 이슈 때문에 한 차례 파동이 나왔고 지금은 구리 가격 때문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앞전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좀 넘어서줘야지 좀 신뢰 있는 양봉이다라고 우리가 조금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긍정적인 포인트로는 두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현재 우리가 횡보를 하고 있던 하락을 하고 있던 구간에서 이 중장기적인 스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들어주는 모습들은 우상향을 하는 즉 상승의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 상승에 대한 추세선만 좀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밟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밟고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추세선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된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포인트가 이 일목균형표죠. 그러니까 구름대를 돌파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름대 안에 주가가 갇히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 상승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러한 큰 상승이 있었을 때는 이런 해당 구름대를 돌파해주는 여기서도 보면 구름대를 돌파해주고 재상승. 자, 구름대 아래 갇히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 구름대를 돌파를 해줬고 다시 한 번 더 구름대 상승의 위에서 주가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 주가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두고 지지선을 잘
또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니까 단기적으로는 1350원 구간을 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대한 여부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1300원대 구간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장기 이평선을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가는지 여부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정보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